이럴수록 우리가 또 탈모 정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과학자분들의 사명 아닙니까? 과학자분들이 탈모를 정복을 시켜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노벨 평화상 타야죠. 탈모라는 거는 인류의 수건이고, 예, 진짜 오랜 그 수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소변으로 예? 머리를 감았었어요. 오줌으로요? 네. 왜냐하면 소변이 암모니아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얘네가 약간 기름기를 녹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로마 시대 때 뭐 양모를 염색한다거나 가죽을 손질한다거나 할 때 다 소변을 썼거든요. 아, 이거 생각해 보니까 뭔가 깨끗하게 만든다. 색깔이 빠지게 하고 기름이 빠지게 하고. 머리 그럼 내 지리냐는 머리카락에 있는 찌꺼기도 깨끗이 씻겨 나가면 탈모가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고. 온 몸이 다 지린내가 났겠네 그냥.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비슷하게 네. 특정인의 소변은 네. 좀 더 비싸게 거래되기도 해요. 특정인이라면 뭐 어떤 포르투갈인. 예. 포르투갈인의 소변은 상급 품질이다라는 말이 많았었어요. 향이 셌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았나 봐요. 아 진짜 그걸로 그 탈모에 도움이 됐대요? 그 뭐 문헌이 있습니까? 도움이 됐다면 아마 저희도 지금까지 소변으로 치료를 하고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게 남성형 탈모에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위생과 관련해서 네. 생기는 탈모 질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에서 오랫동안 유기가 됐거나 하면 털이 막 빠져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더러운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 깨끗하게 하는 형태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과정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위생 이슈 때문에 탈모가 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옛날에는 이제 몰랐으니까 막 오줌도 바르고 똥도 바르고 뭐 다 했겠죠.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은 탈모를 지금 어디까지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과학은 실제 이제 굉장히 관리를 잘 받는다면 네. 거의 정상인으로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아 지금요? 지금 약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약으로 어느 정도 치료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모발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이 사람이 탈모가 있었던 것도 모르는 정도로 약이 몇 종류가 있던데 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혹 뭐 있던데요? 뭐. 맞습니다. 스토리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제일 먼저 시판된 게 이제 미녹시딜입니다. 네, 사실은. 시들이. 예. 네, 미녹시딜은 1970년도에 고혈압 약으로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예. 이제 등이나 피부에 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혈압약이? 혈압약이.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무시를 했어요. 그냥 특정 사람만 나오는 부작용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털이 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거를 무언가 발모제로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개발을 탄생됐어요? 해서 80년도에 이제 이 약이 발모제로서 그리고 그 대신 먹으면은 상대적으로 혈압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 또 원하지 않는데 털이 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바르는 약으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혈압약 개발하다가 비아그라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네. 그 예전에 GLP-1이 그랬잖아요. 사실 GLP-1이 당뇨 치료하려고 만들다가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는데 건강하게 빠지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 지금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근데 있으니까. 그 민옥씨들도 예전에 어디서 내가 무슨 얘기 들었는데 그거 바르다가 손끝에서 털이 자랐다는 얘기. 마사지를 하다가 손끝에서 털이 자랐다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마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예. 손끝에는 모낭이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여성분들이 미녹시딜을 쓰다가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너무 이제 과한 욕심에 예. 오래도록 잘 바르신 거죠. 근데 얼굴이 혈류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밑으로 오면서 어. 약간 콧수염이라든지 아. 이제 이런 게 이제 다모증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구나. 갑자기 이제 털이 좀 복실복실해지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그런 걸 좀 좋아하세요. 그렇겠죠. 근데 여성분들은 여자분들은 아우 너무 이제 싫어하지. 털이 좀 나오면 너무 남성스러워져서 그렇죠. 이제 미녹시딜을 바르는 빈도를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좀 중앙에서 네. 너무 앞쪽으로 당기시지 마시고 좀 중앙에서 한다거나. 그거 해봤어요? 저는 옛날에 네. 수염 기른다고 네. 발랐던 적이 있어요. 남대문 가 사가지고.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옛날에 남대문에 가가지고 이거 발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털이 자랐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손으로 발라가지고. 아 그거 많이 바르셨구나. 아니 또 다른 약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미녹시딜 같은 경우 우연히 발견된 약이고요. 네. 그에 반해서 피나스테라이드라든지 두타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좀 생각을 해서 좀 타겟
뜻으로 만든 약이긴 합니다. 작정하고 만든. 작정하고 만든 약입니다. 이제 5알파 환원 요소라는 거를 억제하는 약을 만들면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 차단이 되니까 신호 전달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약은 어떻게 효과는요? 그 약은 효과가 엄청나죠. 엄청나요? 네,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대략 한 6개월 정도 드셔야 돼요. 6개월 이상. 그러니까 한 번 먹는 이상 평생 드셔야 돼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뭐 우려하시는 부분은 성기능 장애라든지 왜냐면 이게 5알파 환원 효소 작용을 하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또 노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시보 이펙트는 내가 밀가루를 주고 약을 줬는데 밀가루를 먹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막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고 노시보 이펙트는 그거에 반대로 부작용이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었을 때 왠지 내가 부작용에 걸린 것 같고 그걸 좀 더 인식하는 그런 걸 노시보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프로페시아가 노시보 이펙트가 굉장히 큰 약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 위약을 준 그룹에서 더 성기능 장애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보고된 정도로 실제로 이 사람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게 뭐 1%에서 2% 정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두세 달 정도 드시다 보면 대부분 적응을 할 거다. 근데 이렇게 약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사실 이게 탈모 치료제는 또 아니에요 다. 고혈압 약처럼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치료는 안 돼서 제가 뭐 미녹시딜도 발라봤다 했는데 이게 저는 이게 엄청 많이 나기를 바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모낭이 있는 곳만 자라요. 왜냐면 얘가 평활근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확 순환시키고 잘 자라게 하는 거라 없던 모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도 이걸 먹을 땐 효과가 있는데 끊으면 또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치료제는 제 생각에는 못 만들어요 탈모 치료제. 그러니까 완치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어쨌건 지금 나온 거는 어쨌건 현상 유지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지 치료제는 아니다. 이게 이제 뭐 라는 얘기인데. 치료제라는 기준점을 이제 뭐 사람들마다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러한 약을 드시게 됐을 때 네. 환자가 좀 더 효과를 봐서 아 나는 탈모에서 스트레스에 벗어났다 라고 한다면 이제 치료제가 되고 이제 말씀처럼 이런 치료제가 모낭을 새롭게 막 만든다든지 아니면 너무 굵어져서 젊은 시절 너는 뭐 중고등학생 시절 돌아간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치료제는 아닌 것 같아요. 치료제라면 적어도 한 방 딱 맞으면 그냥 머리가 막 개월수별로 확 자라고 더 이상은 이제 머리가 빠질 일도 많이 없고 이제 이런 게 진짜 이제 진정한 치료제가 아닌가. 그죠? 완치제. 그게 되려면 완치제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가 안 빠지게 하고 돕는 거는 완벽하게 성공하면 아마 우리 얘기처럼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무조건 줄 건데 거예요. 아이 진짜. 근데 지금 이야기한 치료제는 만약에 개발이 되면 노벨 생리의학상, 평화상, 화학상 3관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 정도로 지금 탈모인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과학자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예 죽은 모낭을 살리는 뭐 그런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약 같은 거 있으면 좋지 않아요? 실제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도전들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네. 예컨대 오가노이드라고 이제 불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오가노이드요. 오가노이드라는 것 자체는 말 자체로 올간이 장기를 뜻하고 네, 네. 오이드라는 거는 그거와 비슷하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간 오가노이드, 그다음에 장 오가노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의 기능을 모사한다거나 뭐 간의 기능을 모사하는데 모발도 마찬가지로 오가노이드라는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되고는 있죠. 근데 문제는 시험관 수준이라서 실험실에서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도 실험을 해보면 아주 어린 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의 쥐를 피부를 벗겨서 세포를 그냥 막 섞어두고 네. 이제 다른 쥐에다가 심으면 털이 막 자라나요. 어. 새롭게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세포 단계에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줄기세포 같은 것도 약간은 이렇게 섞어서 집어넣게 되면 모발이 난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털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아, 솜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솜털 같이. 크기가 작다는 건 길이가 짧다는 거예요, 아니면 굵어질 일이 두께가 없다. 그렇죠.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모낭에 앞서 이야기한 모유두세포의 크기가 결국은 털의 굵기를 결정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작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길어나는 길이, 이건 주기를 뜻하죠. 주기도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한 번 주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으세요. 그럼 그냥 성장기를 늘릴 수 있는 뭐 약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신약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 이제 많은 연구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를 조금 더 길게 해주면, 왜냐하면 원래대로는 빠질 모발을 주기를 좀 더 길게 하면 그만큼 덜 빠지는 거 되니까, 그러면은 탈모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솜털 같은 거를 좀 더 길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연구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연구하고 계신 게 그런 부분입니까? 네, 실제로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가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머리가 지금 털 복숭이처럼 돼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거를 쥐에다가 또 유전자 조작을 했을 때 얼만큼 길어지냐. 그리고 그 유전자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좀 잘 전달하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하나의 치료 가능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얘가 빠지는 걸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효과가 없는 거였는데 화학 물질 중에 이런 거 연구되는 분야가 좀 새롭게 생겼어요. 엄청. 왜냐면 사실 잠깐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죽어버린 아예 없는 모낭이 있고 약해져 버린 애들 있잖아요. 얘들 보통 휴면하고 있는 모낭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잠든 거를 깨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대박이지. 근데 이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게 어떻게 관여하나 물질을 다 분석했더니 이제 후보군 여러 개 생겨서 이제 임상 이상까지 들어갔는데 휴면된 거를 깨워서 없어진 머리를 다시 다 살려요. 소멸된 모낭만 아니면 다 복구하는 물질까지는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아유, 최고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교수님, 교수님에게 만약에 정수리부터 탈모가 시작이 됐어요. 네, 머리 심을 수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발을 쓰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머리를 미시겠습니까? 저는 약을 일단 먹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약을 만약 못 먹는다 그러면 그냥 살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냥요. 저도 참 이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환과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라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머리 가지고 막 놀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맞박이 같은 그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점 좀 개선이 되면 이런 걸로 고민을 안 하는 세상에 오면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놀릴 수가 없는 게 그 놀리는 당사자도 탈모가 올 수 있다니까요. 맞아요. 방심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도 탈모에 안전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교수님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치료 약들도 있으니까 빨리 미리 준비를 하면 나는 탈모를 겪지 않고 계속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도 좀 생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죽기 전에 탈모는 정복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진짜 찐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됩니까? 아우, 네. 뭐 네.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라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네. 한모에 얼마예요? 많은 분들이 단가를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 대략 공식적으로 한모 이게 모당이거든요. 모낭을 옮기면 한 모낭. 예. 한 모당 얼마거든요. 이게 모내기고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모에 얼마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한 모로 계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수술의 세션이라고 세션? 이야기를 하는데 네. 비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또 메가 세션이라 그래서 뭐 8천에서 10,000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절개 수술인 경우에는 2,000에서 4,000 정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단가는 비급여 수술이라서 수술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달라요? 어떤 기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또 궁금한 게 있죠. 머리 이거 이식 수술할 때요. M자 수술하는 게 더 성공률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수리가 더 성공률이 좋습니까? 정수리 있는 분들 M자 고민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표준은 네. 환자들의 미래를 좀 더 생각하는 수술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M자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죠. 이마가 넓어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나 이제 M자에만 좀 많이 심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M자에만 계속 심게 되면 심은 머리는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안 빠져요. 근데
뒤쪽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더듬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정수리가 낫겠네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정수리만 하면 어. 그냥 수술을 받았는데 네. 또 앞쪽은 또 여전히 M자가 있으니까 어. 거울 볼 때마다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만족이 그래서 없네. 이제 실제로는 이런 부분이 사실 의사마다 특히나 모발 이식 수술하는 의사마다 좀 철학이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미래에 빠질 곳까지 예상을 해서 그리고 앞쪽에도 적당한 수로 디자인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머리의 중간에는 있잖아요. M자는 아니면 그럼 여기에도 미리 조금은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심어놓은 애들은 확실히 빠질 일이 없어요? 내가 잡아 뜯지 않으면? 그렇죠. 물론 이제 신기하네. 수술이 얼만큼 성공됐냐 이걸 생착률이라 그러는데 네. 생착이 되기만 하면 사실상 이제 뒷머리처럼 평생을 살아갑니다. 검은 콩은 도움이 되나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릴 때 여성의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이 경쟁적으로 작용을 해서 맞아요. 방해를 한다 그랬는데 보통 콩 같은 걸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로 검은 콩. 해결하려고 했던 네,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검은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백발인 사람들에게는 검은콩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검은콩이라는 그 색깔이 주는 상징성. 그리고 이제 이 콩이 또 식물성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고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뭔가 스토리가 합쳐지면서 아마 이제 많이 먹는데 실제로 하루에 우리가 콩을 한 트럭씩 먹는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터지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용식으로 먹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